산지관리법 주요 판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산지인지 여부는 지목이 임하이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이게 2017년 6월 3일 이전의 판례였는데 2017년 6월 3일 날부터는 지목이 임하면 무조건 산지다. 이 조항이 이제 적용돼서 이전 판례는 해당이 안 되겠죠.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지목이 임하면 무조건 산지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그런데 불법 산지 전용 사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불법 산지 전용의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목이 임야임을 알면서 그 산지를 훼손한다는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판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9월 1일 날 선고한 사건인데 창원 거창에서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 공소사실은 2020년 11월 중순경 이렇게 그 산지를 불법 전용했다. 일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11월 중순이니까는 2017년 6월 3일 이후 사건이죠. 왜 무죄가 선고됐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한 거예요. 해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신고가 필요한 준보전 산지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취지죠.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지금 사건이 된 토지는 전체 면적 중의 일부분인데 그 면적 중 일부분인데 그 일부 토지에 앞에는 도로가 접해 있고 또 전체 임야 내부에는 형질이 전 또는 답으로 된 별도의 지번의 토지가 위치해 있고 형질이 전 또는 답으로 된 게 이렇게 있어요. 토지의 평균 경사도는 5.66으로 완만하고 그 다음에 그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토지의 인목이 없이 그 다음에 답으로 연결된 진입로 형상이 확인된다. 이 내용만 보면은 그 토지 사실상의 현상은 임야가 아니다, 산지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2003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답을 소유한 적이 있었고 다시 또 취득했다 그것을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오랫동안 농로로 사용해 오던 길이라 임야인 줄 몰랐고 무너진 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이 정비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비했다 해서 임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저 지목이 임야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그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준보전 산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용도, 면적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에 관한 분명한 인식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해서 무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목은 임야가 맞는데 이 사람이 그 임야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 지목이 임야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여기에 이제 이 사건 토지가 준보존 산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이 임야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이런 같은 취지로 해서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전 이것도 2021년 7월 5일 날 선고한 건데 대전 서산에서 피고인은 무죄 그래갖고 2020년 11월 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임목 피해 영원 복구 비용 해서 이렇게 해서 산지 피해를 입혔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량 농지 조성 및 호우 피해 복구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비춰볼 때 이제 판단한 거예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이 사건 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 지목이 임하면 무조건 산지인데 거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가 없었다는 거지.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의인데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사건 산지는 지목은 비록 임야이나 이게 산지관리법에는 지목이 임야에는 무조건 산지인데 지목은 비록 임야로 산지이나 이렇게 되겠죠. 현황사진, 항공사진, 쥐의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용 실태를 보면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인이 농지로 전용된 경위를 알았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다. 임목이 식재되지 않아서 임목 피해액의 영원으로 산출되기도 했다. 반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의 지급 대상 농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접한 토지는 농지이고 토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다. 지목은 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산지인 것을 알았다고 하려면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지목이 임야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사건 산지의 등기 기록이나 대장을 조회해서 지목을 확인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내지 기대되는 쥐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를 위임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전처럼 그냥 관리만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이게 그 지목이 임야인가 그래서 산지인가 뭐 이렇게까지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 상황 등을 따져보고 또 이 사람의 위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지목이 임야인 걸 알면서 이런 식으로 훼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목이 임야이면 무조건 산지를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불법 산지 전용이라든지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은 그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고의. 지목이 임야인 거 알면서 거기다가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을 한다. 그런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그 산지 불법 전용이 인정이 된다. 고의라는 게 행정사범은 전부 다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지금 말씀드린 판례 특권과 같이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고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 유튜브에서 특별사법경찰 여기다 검색하시면은 주요 판례 001해서 주요 판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고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